여러분, 집에서 살다가 혹시 미끄러지거나 어두운 복도에서 부딪힌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땐 그냥 웃고 넘겼던 일이 우리 나이 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죠. 저도 얼마 전 밤에 화장실 가다 문 모서리에 쿵 부딪혀서 며칠 멍들었어요. 집이 편해야 할 텐데 가끔은 위험한 곳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집에서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낀 곳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82세의 박영수입니다. 젊을 땐 건축사로 40년 넘게 일하면서 아파트며 주택이며 설계하고 지었죠. 퇴직한 뒤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하고 바둑 두고 집 고치는 법 알려드리며 지내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안 위험 요소를 없애고 편리하게 바꾸십시오. 둘째, 자립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자,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집안에서 위험한 요소를 없애고 편리하게 바꾸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 집 구조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층 아파트는 문제죠. 여러분, 고층 아파트에 사시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귀찮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년 전 15층 아파트에 살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숨차고 다리 후들거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건 노인들한테 맞지 않구나 싶었죠. 고층 아파트는 나가기도 힘들고 비상시 대피도 어렵잖아요. 게다가 층이 높을수록 밖으로 나오기가 꺼려져서 사회적 교류도 줄어들어요. 연구를 보니까 고층에 사는 어르신들은 저층에 사는 분들보다 이웃과 덜 어울리고 고립감 느낄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집안을 점검해야 해요. 가장 먼저 욕실부터요. 욕실은 낙상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제 아내가 몇 년 전 욕실에서 미끄러져 발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까진 별 생각 없이 타일 바닥 썼는데 그 일로 정신 차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꾸고 손잡이도 설치했어요. 또 샤워 의자도 하나 놨죠. 아내가 이제 샤워할 때 마음 놓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손잡이나 의자 놓는 거 고려해 보세요. 문턱이나 모서리도 위험해요. 제 친구 중 80세 되신 분이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치셨어요. 별거 아닌 문턱 같았는데 다리 힘이 약해지니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문턱을 없애고 신발 신을 때 앉을 수 있는 보조 의자 놨더니 훨씬 편해지셨대요. 또 식탁이나 세면대 모서리도 둥글게 바꾸는 게 좋아요. 저희 집도 예전에 네모난 식탁 쓰다가 허벅지 자꾸 부딪혀서 둥근 걸로 바꿨더니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조명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나이 되면 눈이 침침해져서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밤에 화장실 가다 어두워서 문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도랑 침실에 센서 등 달았어요. 움직이면 자동으로 켜지는 거요. 요즘은 LED 전구색 조명도 싸게 나와서 따뜻한 느낌 주면서도 밝게 해줘요. 형광등처럼 차가운 조명은 각성 상태를 유지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전구색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집에 어두운 구석 있으면 센서등 하나 달아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립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오래 살려면 자립이 중요해요. 일본 같은 선진국에선 어르신들이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예를 들어 밥을 직접 해 먹게 하거나 가벼운 일을 하게 해서 몸과 머리를 계속 쓰게 하죠. 저도 매일 아침 된장국 끓이고 반찬 챙겨 먹는데 요리가 손도 움직이고 머리도 쓰니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제 이웃에 85세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도 매일 죽 끓이고 간단한 반찬 만드세요. 주방에 작은 의자 놔서 앉아서 채소 다듬으신대요. 오래 서 있으면 허리 아파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참 똑똑하시죠. 주방에 의자 하나 놓는 것만으로도 요리가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도 요리할 때 힘드시면 작은 테이블이나 의자 하나 놔보세요.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도 중요해요. 집에만 있으면 고립되기 쉬워요. 일본에선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대요. 예를 들어 와지마 가브레란 곳에선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고령자 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어요. 거기엔 레스토랑, 온천, 헬스장, 공유 주방까지 있어서 어르신들이 주민들과 섞여서 생활하신대요. 우리나라엔 이런 곳이 드물죠. 저희 동네 경로당도 좋긴 한데 벤치나 쉼터가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밖으로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동네 모임에서 벤치 더 놔달라고 건의했더니 몇 개 생겨서 요즘 산책하는 분들이 늘었어요. 여러분 동네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벤치나 모임 공간 있나요? 없으면 동네 모임에서 한마디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후기 고령자, 그러니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동도 중요해요. 일본에선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도 편의점에서 간단한 일을 하게 했더니 인지 기능이 좋아졌대요. 제 친구 중 78세 되신 분이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데 책 정리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영수야, 나 일 시작한 뒤로 머리가 맑아졌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활동은 몸과 마음을 챙기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주거 환경은 아직 노인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놀이터는 많아도 어르신들 쉴 공간은 거의 없죠. 저희 동네도 놀이터엔 아이들 없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서 바람 쐬시는데 벤치가 너무 적어요. 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부족해서 오래 서 있기 힘드신 분들은 아예 안 나오시고요. 저는 걸어서 2km 출근하는데 그 길에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100m마다 벤치 하나만 있어도 어르신들이 훨씬 더 나올 텐데요. 여러분 동네는 어때요? 어르신들 쉴 공간 있으신가요? 또 우리나라 시설, 특히 요양원이나 병원은 다인실이 많죠. 일본은 2003년에 요양원 1인실을 의무화했대요. 1인실은 작아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니까 정신적 안정감이 크죠. 근데 우리나라 요양원은 6인실, 4인실이 기본이고 1인실은 비싸서 이용하기 힘들어요. 제 외사촌 형님이 요양원에 계셨는데 6인실에서 지내시다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계속 누워만 계시고 창문은 멀고 모든 게 일정대로 돌아가니까 근육도 빠지고 기운도 잃으셨어요. 그때 이건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1인실이 많아지면 어르신들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러니까 집에서 오래 사는 걸 준비해야 해요. 저희 집은 몇 년 전 큰 공사했어요. 욕실에 손잡이 달고 문턱 없애고 복도에 센서 등 설치했죠. 식탁도 둥근 걸로 바꾸고 주방에 작은 의자도 놨어요. 처음엔 돈 들어간다고 망설였는데 바꾸고 나니까 아내가 영수야, 이젠 집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도시와 시골,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도시는 병원, 교통, 편의시설이 좋지만 비용이 높고 이웃과 단절될 수 있죠. 시골은 환경이 좋고 비용이 적지만 의료가 부족해요. 제 친구 중 한 분은 70대에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텃밭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시다가 병원 갈 일이 생겨 다시 도시로 오셨어요. 어디를 선택하든 의료와 교류가 뒷받침돼야 해요. 여러분은 도시와 시골 어디가 더 끌리시나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노인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일상 속 주체로 봐야 해요. 자립을 돕는 철학이 필요하죠. 둘째,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아파트 단지에 노인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의무화하면 좋겠어요. 셋째, 도시 자체를 연령 친화적으로 바꿔야 해요. 벤치, 평탄한 길, 큰 글씨 안내판 같은 것들이요. 일본처럼 지역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집안 위험한 곳 하나만 고쳐보세요. 손잡이 달거나 조명 바꾸거나 작은 거라도 좋아요. 그리고 동네 산책하면서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벤치 더 놔달라고 건의도 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집에서 뭐 하나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이야기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